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완전 소중한 반려동물, 그런데 길고 얕은 YTN 뉴스 FM 강주원의 뉴스 정면 승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함께하는 공개방송 뮤직 토크쇼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가 8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서교동 카라센터에서 열립니다. 가수 이한철, 서영은 그리고 임순례 영화감독이 도시동물에 대한 고민을 음악과 토크로 풀어보는데요. 참여 신청은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번 또는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동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와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함께하는 공개방송인데요. 뮤직 토크쇼 도시, 동물과 공존을 꿈꾸다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개 방송은 8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서교동 카라센터에서 열립니다. 가수 이한철 씨, 서영은 씨, 그리고 영화감독 임순례 씨와 함께 도시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음악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신청은 휴대전화 메시지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일병 사망 사고 이어서 관심병사 2명의 자살, 군 당국의 병사 관리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먼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소식부터 들어보죠.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주말에 개막하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기성용 선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 이적설이 불거졌던 수원지시티 기성용 선수가 네. 소속팀 잔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잔류를, 네. 네, 기성용 선수는 오늘 수원지 지역신문인 웨일스 온라인과 인터뷰에서 수원지에서 뛰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쫓아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기성용과 수원지시티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사실 최근 잉글랜드 에스턴 빌라가 기성용 선수 영입을 강력히 원했는데 예. 수원지시티 몽크 감독이 기성용은 세계 정상급 기량과 책임감을 갖춘 꼭 필요한 선수라며 붙잡고 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는 2012년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100억 원에 수원지시티로 이적했고요. 지난 시즌 썬더랜드로 임대됐다가 복귀했는데요. 수원지시티와의 계약 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16일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돈을 조차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월드컵 개인 최다 골 보유자죠. 클로제. 독일 클로제 선수 은퇴합니까? 네, 클로제 선수가 11일 독일 축구협회를 통해서 네. 브라질 월드컵을 통해 어릴 적 꿈은 실현됐다. 독일 축구 영광에 일조했다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며 국가대표 은퇴를 밝혔습니다. 네. 클로제 선수는 대기 만성형 선수인데요. 네. 19살 때까지 목수일을 병행하면서 독일 7부 리그 팀에서 뛰었거든요. 네. 하지만 축구를 향한 열정으로 쉬는 날에도 운동장에서 홀로 연습을 해왔습니다. 21살 때 독일 1부 리그 카이저슬라우텐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서 인생 역전이 시작됐는데요.
그 브레멘과 바이에른 뮌헨을 거쳐서 그 독일 대표팀까지 뽑혔고요. 네. 그 2002년 월드컵에서 5골, 2006년 월드컵에서 5골, 2010년 월드컵에서 그 4골을 터뜨렸고,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 37나이로 2골을 더해서 그 월드컵 총 16골로 그 브라질의 호나우드 선수를 제치고 최다골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네. 그 클로제 선수는 현재 이탈리아 라치오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 내년 6월 계약이 끝나면 그 현역에서 은퇴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소식 알아보죠. 우리 류현진 선수 다음 선발 등판일은 언제입니까? 네, 그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는 그 14일 오전 8시 10분 애틀란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합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 지난 8일 LA 에인절스전에서 13승째를 따냈는데요. 그 원래 4일 쉬고 13일 등판 예정이었는데 하루가 미뤄졌습니다. 네. 그 매팅리 다저스 감독이 새로 영입한 투수 코레이아 선수를 그 12일 애틀란타전에 투입하면서 다른 투수들에게 하루씩 더 휴식을 줬기 때문인데요. 네. 덕분에 류현진 선수는 5일 휴식하고 등판하게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올 시즌 5일 쉬고 나간 6경기에서 4승 1패로 성적이 좋습니다. 이번 상대 투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116승을 기록 중인 베테랑 어빈 산타나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요, 애틀란타전은 서력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애틀란타와 정규리그 2경기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2.13을 기록했는데요. 예. 하지만 첫 포스트 시즌인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그 애틀란타를 맞아서 그 3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하고 조기 강판 당했습니다. 네. 그 애틀란타 올 시즌 첫 대결에서 이제 서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 류현진 선수는 최근 5경기에서 그 4승을 거두면서 상승세입니다. 그 새로 구사하는 고속 슬라이더가 최고 구속 153km 직구와 어우러져서 그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네. 그 류현진 선수의 잔여 경기를 대략 따져보면은 8에서 9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2000년 박찬호가 기록한 그 한국인 투수 최다 18승 경신도 노려볼만 합니다. 네. 기대를 해봐야죠. 네. 네. 우리나라 육상 국가대표팀이 오늘 발대식을 가졌죠. 네, 맞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38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한국 육상 국가대표팀이 오늘 태릉 선수촌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선수들과 지도자 등 그 84명의 선수단이 참석했는데요. 네. 그 한국 육상은 이번 아시안게임 목표로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를 내걸었습니다. 그 한국 육상은 지금까지 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3개를 땄는데요. 그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400m 계주, 그리고 남자 경보, 남자 멀리뛰기, 여자 100m 허드, 남자 장대 높이뛰기 등에서 네.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왕산호 신설동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를 조금 앞둔 곳 두산 베어스타워에 화재가 났다는 제보입니다. 지금 진화 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근 지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종로는 꾸준하게 3가에서 1가 쪽으로 답답하게 지나고요. 태계로는 충무로에서 2가를 지나 회원 사거리 쪽으로 차량들 움직임이 둔합니다. 동호로는 태계로 5가에서 약수역 쪽으로 반대쪽으로도 금호터널에서 약수역 쪽으로 정체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또 봉담 과천간 고속화도로 양재 쪽으로는 서남교차로 지나는데 이전 서울대공원부터 제속도 안 나고 있고요. 또 봉담 과천간 고속도로 서수원 나들목에서 호매신 나들목 쪽으로도 구간 지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지연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영화 죽은 신의 사회의 키팅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0대신데요. 전 세계인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웃는 모습만 보이던 배우이기 때문에 스스로 택한 죽음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로빈
윌리엄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영화 전문지 맥스무비 매거진의 이지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자살로 많은 분들이 추정된다고 놀라실 거예요. 보도되고 있죠? 네. 지금 현지 시각으로는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네.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현지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은 질식에 의한 자살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질식사로 밝혀진 것으로 보아 목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빈 윌리엄스의 그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들을 수 있나요? 네, 방금 말하신 죽은 시인의 사이를 비롯해서 예. 여러 영화들을 남겼는데요. 1980년 영화 뽀빠이에서 주인공 뽀빠이를 연기한 이후 굿모닝 베트남, 미세스 다우파이어, 주만지, 패치 아담스 등 코미디 영화에 출연해서 웃음의 아이콘격인 대표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죽은 시인의 사이나 구디런팅에서는 비단 코미디에만 국한되지 않는 연기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고요. 구디런팅으로는 98년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5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기로 할 정도로 네. 미국의 대표적인 배우였으며 또 전 국민적인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배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참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 것이 잘 믿기지 않는데요. 지금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코미디언들 중에서 오히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역시 코미디언이었던 그루초 막스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남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오늘 마을에 재미있는 광대가 오니 그를 보러 가라는 조언을 하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슬픈 얼굴로 그 강대가 바로 나라고 대답한 이야기로 코미디언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아마 이 이야기 속의 강대가 로빈 윌리엄스였을 거예요. 예. 로빈 윌리엄스는 유명세를 타기 전부터 심각한 우울증과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었는데요. 굿모닝 베트남으로 재기한 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더욱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알코올 중독을 시달렸는데 술 다 끊고 잘 지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한동안 재기에서 예.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낳아서 예. 더욱더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인가는 스스로 이걸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라 그러나 입원을 한 건지 하여튼 네네, 그런 재활원에 입원하고 재활원에? 하고요. 네, 가족들의 많은 도움도 받고 있었는데 예. 글쎄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최근에 또 다양한 장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2013년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열연을 했고요. 2015년 개봉을 앞둔 박물관이 살아있다 3에서는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역으로 출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빅 웨딩이나 페이스 오브 러브 같은 멜로 장르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로빈 윌리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예. 전 세계적으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랑을 받은 배우인데요. 예. 그 코미디 영화 감독 에드가 라이트는 그를 세계 최고의 아빠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 가족 영화에 있어서 로빈 윌리엄스의 존재는 든든한 가장이자 따뜻한 아버지의 이미지였죠. 예.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스타를 잃은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나의 유년 시절을 지켜보고 독려하던 사람을 잃은 것과 같은 충격을 팬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알라딘의 지니로 기억할 거고요. 네. 청소년들에게는 죽은 시인의 사이 키딘 선생님으로 네. 또 진정한 스승으로 남을 테고요. 어른이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고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더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연기도 잘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도 전해주고 한 사람인데 네. 이렇게 내면적으로 혼자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죠? 네, 네. 네. 그럼 SNS도 이제 가끔 했던 것 같은데 그 SNS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네요.
네, 2주 전에 딸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남겼었는데요. 딸에게 보내는 축하의 메시지. 네, 예. 간단하게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예. 오늘 너는 25살이 되었지만 아빠에겐 언제나 꼬마 아가씨란다. 생일 네. 축하한다. 사랑한다 젤다 윌리엄스라고 남겨서 이렇게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예. 네, 여기에 또 오늘 딸 젤다 윌리엄스 역시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립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영화계에 큰 별이 졌죠. 꽤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도 성명을 발표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는데요. 네. 그는 우리를 웃고 올렸으며 그가 가진 무한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줬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로비는 코미디 부분에 반짝이는 폭풍과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웃음은 그를 지탱하는 번개 같은 존재였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밝힐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밖에도 조니 뎁이나 포레스트 히테커처럼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배우들이 일제히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선택을 한 경우에 소위 말해서 그 모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외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뉴스를 전하면서 기사 하단 부분에 자살방지협회나 생명의 전화 같은 자살을 방지하는 단체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모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명 인사들은 이 치료를 받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만큼 좀 시시하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유명세와 파파라치들에 시달리다 보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이분이 스스로가 병원에 재활원에 찾아가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했다는 점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이렇게 노력하면 되거든요. 아무리 유명 인사라 해도. 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지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로빈 윌리엄스는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대표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지혜 기자님께서 특별히 그중에 한 편을 추천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영화를 드시겠습니까? 네, 지금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히려 밝은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알라딘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배우 이전에 성우로서 먼저 명성을 쌓은 만큼 그 목소리 연기는 굉장히 뛰어난데요.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는 램프 속의 요정 지닌을 연기했는데 그 노래부터 성대모사까지 목소리만으로 원맨쇼가 가능한 흔치 않은 천부적인 배우라는 걸 증명했고요. 무엇보다도 지니를 보고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날아갈 만큼 유쾌하고 발랄한 캐릭터라서 지금 같은 때에 오히려 웃음으로 그를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알라딘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그 좋은 모습을, 웃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모방하기 그건 안 좋습니다. 네, 우리 정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 혹시나 무슨 이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면 기억나시는 무슨 명장면 같은 거 혹시 없어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책상 위에 올라갔던 학생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맞아요. 네, 그 장면과 함께 저는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그 가정부로 그 여장을 하고 마루를 청소하면서 녹음악을 부르던 유쾌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맥스무비 매거진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윤일병 사망 사고에 이어서 관심병사 2명의 자살. 군 당국의 병사관리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1767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군 관심병사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20년 넘게 관심병사를 만들어 온 사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군대에서 유난히 요즘 이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계급 서열에 따른 폭력 사태, 네,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떠오릅니다. 관련해서 이어지는 4부에서는 소설가 이문열 씨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마음 전해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우리 시대의 소설가 이문열. 네, 최근 대하소설 변경의 수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와 이로 촉발된 4.19 혁명, 그리고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수립에 이르기까지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대하소설 변경. 이 변경이 어떤 이유로 수정되어야 했는지, 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는지 냉철한 시선의 대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소설가 이문열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네네. 이번에 대하소설 변경을 고쳐서 내셨는데요. 예. 그거 왜 고쳐서 내셨습니까? 고쳐서 내기보다도 원래 네. 제가 변경을 처음 쓸 때는 전편, 후편이 있고 그래서 후편 12권을 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을 내도 이제 이게 12권이 더 있으니까 느슨하게
그 끝을 냈었는데요. 네. 그 사실 그 후편이 80년대 얘기입니다. 마치 이것이 변경 정편이 네. 59년부터 그 72년까지였듯이 예. 79년부터 한 93년까지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후편으로 80년대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하. 예,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12시 때는 그런 무장한 책을 읽는 시도도 아니고, 또 나도 그냥 여러 변한 게 많아서, 또 자유를 주려고 그래. 변경이라는 제목에서 자유를 주어서, 그건 다른 3부작으로 해서 달리 나누어서 쓰기로 하고, 변경은 요 자체로 결말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결말에 느슨하던 부분이라든가, 또 덜 그 확립된 개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손을 보게 됐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한 1년 고생했습니다. 네, 1년 동안 고생하셨군요. 예. 근데 좀 이 문외한이 생각하기로는 기왕에 발표하셨던 작품 좀 수정하시는데 뭐 그렇게 고생이 많이 되실까? 무식하게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개념이 좀 바뀐 것도 있고. 개념이 바뀌어요? 예. 개념 크게 많이 바뀐 거 아닌데 어떤 것들은 내가 이제 완전히 익혀서 두지 못한 거. 예를 들면은, 막 계급 이론 같은 것에서, 그게 중간계급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개념이 되는데, 그 중간계급에 대해서 나는 나중에 80년대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충으로 이렇게 정한 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완결되어 정리돼야 할 필요가 생겼고, 되게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이야기의 구조 자체에서 조금, 느슨한 데가 있어서 내가 보충을 하고 싶어가지고, 보태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00매가량을 새로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손보고, 또 교정, 교열, 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새로 쓰신 거랑 마찬가지네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애를 쓰셔서 이제 발간을 하시면서, 소문에다는 이렇게 쓰셨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또 불만스럽게 마지막 원고를 넘긴다. 뭐가 그렇게 불안하시고 뭐 이렇게 불만스러우십니까? 이제는 아마 다시 고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정말 더 세밀하게, 더 철저하게 그 완성도를 높이고 싶었는데. 왠지 좀 그렇게 불안한 게 있네요. 그래요?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좀 끌다 보니까 시간도 좀 더 끌은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그 불안이라는 것이, 무슨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불안보다도 막연한 것. 그래도 빠진 게 없는가. 그래도 미흡한 것이 없는가. 이런 불안입니다. 아니, 이문열 선생님 같은 대소설가께서도 다시 고치고 싶은 생각이 나시는 게 있고, 또 그렇게 왠지 그 책 중에 원칙적으로는 책이 내 손을 떠나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손을 안 댑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람의 아들의 경우엔 내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손을 대서 지금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손댄 건 없지만 좀 손을 대서 모양을 좀 고치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책이 지금도 또 한두 개 더 있습니다. 또 한두 개 더 고치실 게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다음 작품을 써놓고, 이제 80년대 이야기를 써놓고, 그 다음에 할 건데, 시간이 되면 할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80년대를 이제 기록하는, 작품, 앞에 말씀하신 거, 그거는 지금, 집필을 착수하셨습니까? 거의 좀, 예전에 준비한 것도 있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전에는 제목까지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제목이 조금 수정이 되고 책을 분해하면서 그 대하로서 12권을 쓰지 않고 세 권짜리 세 종류 쓰거나 3부작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고 각기 그 제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망설임이나 선택 저거에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러시군요. 처음에 12권을 쓰시겠다고 생각하셨던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3부작 정도가 될 것을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래 그 질문 그 말씀을 좀 먼저 여쭤보면 이 지금 80년대 작품 구상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이 오늘이 존재하기 위해서 네. 참 우리가 치열했다고 생각하시는 80년대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80년대는 또 갑자기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준비되어 온 것들이 80년대에서 이제 문제로 충돌하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80년대 모든 문제라는 것이 80년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는 이 분배의 문제라든가 도시 빈민의 문제, 농촌 문제 이런 것들이 80년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6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준비되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아, 예비되어 왔던 거다. 네. 예, 예비되어 왔고 어떤 것들은 이미 70년대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도시 빈민 같은 것들은 이미 70년대에 성남 사건으로 한 차례 선을 보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결산을 해서 우리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다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준 게 80년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0년대가 참 지향해서 만들어냈던 사회가 오늘인데, 그래서 우리 오늘 결국은 나중에 내가 살았던 세대에서 마지막 부분인 이 오늘, 이걸 위해서, 이걸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80년대를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0년대가 지금 80년대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교조화되어 있어요. 교조화되었다. 80년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거하고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아주 천하에 참 저게서는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해방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시야의 비밀 문서도 30년이면 비밀이 해제되는데, 80년대라고 해서 언제나 신성 불가침으로 그렇게 그 해석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서 될 수는 없지요. 네. 그렇군요. 80년대가 이제 교조화된 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새로운 어떤 시각을 좀 내놓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러시다가 또 욕 많이 먹으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죠. 어차피 아마 요거도 먹는 거는 아마 10년 전부터 제대로 훈련이 잘 되셨으니까. 훈련이 잘 되셨잖아요. 면접도 있고 단련도 됐습니다. 네네.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 소설 제목이 말이죠. 그 변경이라고 지으셨어요. 원래 변경이라고 지으셨던 의미가 있으셨나요? 그게 좀 말하자면 제국주의론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국주의론의 한 연장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특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제국의 변경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한반도는 이상하게도 원래는 제국이란 것이 한 시대에 하나가 있기 마련인데 드물게 두 개의 제국이 아주 첨예하게 다투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사라센 제국과 로마, 유럽, 서유럽 제국이 다투듯이, 이렇게 이제 제국이 핵이 두 개가 돼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한 유형 중 하나가 이제 소비에트 제국과 아메리카 제국의 충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땅은 불행하게도 소비에트 제국의 최전방, 최변경이고, 북은, 남은 또 아메리카 제국의 최변경이 되고, 그래서 우리 땅은 양 제국의 변경이 만난, 그런 땅이 되었죠. 변경과 변경이 부딪혀네요? 그걸 갖다 이제 내가 그냥,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특화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땅에서는, 모든 어떤 역학 관계나, 사회학적인 어떤 적극 관계가, 산수가, 이게, 왜곡이 됩니다. 그대로 잊지 못하고.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득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만약에 우리 한반도 같은 변경에서, 어느 제국이 한쪽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를 잃는 게 아니고, 이 제국이 대견 떨어져 나가서 저쪽으로 붙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 잃고 저기 하나 보태고 해서 두 개를 잃는
그 이상한 산술이 나오게 됩니다. 아, 예. 예, 그 바람에 그게 어떤 경쟁도 첨예하고 투쟁도 치열하고, 예. 이제 그래서 참 남쪽의 방공과 북쪽의 참 이상한 주체라. 네. 그치요, 이래 하게 되는데. 예. 그런 특수 상황을 이제 변경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네. 하여튼, 이 거대한 세력 중간에 끼워가지고 말이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기본 프레임이 우리 역사를 이제 결정지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역사를 결정해주고 사실은 또 많이 왜곡을 하고요. 왜곡을 하고요. 이 비경 같은 상황이 아니면은 예. 그 계산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졌을 텐데 네. 바로 다 있다는 것 때문에 예. 양 제국이 다 서로 피해를 입는다든가 네. 또 특별한 어떤 사술 같은 거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적대적 이선 관계하는 그 특별한 사술 네.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이용해서 제국의 변경기를 서로 이용해서 또 서로 이제 자기 땅에서 모진 짓을 하는 그런 경우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앞에 말씀하셨던 그 계급 이론 중에 그 중간 계급. 예. 중간 계급의 지식인으로 인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게 이제 이문열 선생님이 자신의 모습을 빗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이론도 있죠. 그게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이다. 작가 자신이다. 예. 주인공 작가 자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꼭 그렇기도 네. 아마 이제 내가 소설의 모델을 만드는데 그게 가장 생생하고 손쉬운 것이 아마 자기 자신을 모델로 만들면은 네. 가장 그리기 손쉽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 내 삶에서 저런 부분을 많이 원용을 했을 겁니다. 자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참 격동의 시절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작품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아직도 대립과 갈등, 편가르기 이런데 놓여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양쪽 제국의 변경으로서 그것도 양쪽 제국의 이데올로기적 쇼윈도를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데 여러 가지가 왜곡되고 과장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적대의 개념이라는 것도 사실 한 민족이 세워져서 오래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적대의 개념은 좀 잦아들고 그다음에 어떤 그리움이나 이런 다신 재결합의 어떤 이지 같은 것이 자라야 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적대의 논리가 더 개발되고 더 치열하게 대입하고 이런 형태의 피해도 있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나가는 방법은 정 없는 건가요? 그게 어렵겠죠. 어려운데 이제 한번 모색하고 생각은 해봐야겠죠. 네. 생각해봐야 된다. 당장 그걸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나 또 언제까지 어렵다고 해서 외면할 문제도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살아갈 인철. 인철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중간기업이라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에서는 이제 기본 기업은 넣지 않고 이제 하나질 기업이라든가 하여튼 변화해서 결국은 이제 다른 기업으로 기본 기업은 이제 참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로 편입하는데 스스로 이제 마르크스가 암시하기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본의 힘에 보태져 가지고 프로letariat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 현대 중앙기업론을 보고 있으면 막스 웨버 이후로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 중앙기업의 수도 늘어나고 사회적 지분이나 세력도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 또 이들이 오히려 하나의 기본기업으로 기능해가지고 이 극단한 두 기본기업 부르주아와 프로letariat의 두 극단한 기본기업을
그들의 욕망이나 어떤 저걸 제어하는 네. 조절하는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네.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또 뭐 저쪽에 서구의 중산수직 이론 같은 것도 네. 어쩌면 뭐 중앙계급론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한 그런 자리를 중앙계급이라는 자리를 한번 확대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간계급의 역할이 또 중요시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들이 이 아주 참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한 이 두 기본 계급의 격렬한 투쟁을 좀 제어하고 그들의 욕망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을까 이런 정도의 중간계급의 것이 뭐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이념적인 거, 학문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걸 다루는 사람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갈등의 사회인데 보수, 진보, 뭐 지역적인 무슨 세대 간의 갈등,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갈등과 대립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조용해지질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게 조용히 생겨 더 격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더 격화되는 느낌이죠, 예. 네, 느낌인데 그게 이제 만약에 어떤 변경 이론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예전의 비효적인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형식적으로는 소련이 무너져서 졌으니까 이제 일단 내가 말하던 변경은 구성을 깨진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와서 소련을 배치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새로운 어떤 종합패권주의의 어떤 제국을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우리가 참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제가 하여튼 80년대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꼭 정치 얘기만 하자고 혹은 사회 얘기만 하자고 80년대 소설을 쓰는 건 아닙니다만 같이 이렇게 만약에 더불어서 생각해보고 이해해볼 게 있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해석되고 또 그게 해석되어야만이 이것을 치유하고 그렇죠. 또 조정할 방안도 생각 안 날 테니까요. 네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좀 세월호 사건, 뭐 윤일병 사건, 뭐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아주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의식이 돌 만큼 사람들의 어떤 사고나 행동이 돌발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럴 때 딱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좋은 말씀 듣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이 어수선한 이 사회에 대해서 딱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글쎄요. 이제 사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의 이 뭐라 그러나 전달 매체라고 그러나 소통 기구 이런 것들의 변화하고 약간 맞물린 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격화되고 표현이 더 격화된 탓이겠지만은 훨씬 격화되고 또 간편해지고 편가르기가 간편해지고 이런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단문단답으로 처리되고 그래서 또 증문즉답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 이사를 발신해서 그 발신을 다시 이제 답신할 때까지 생각도 많이 시간이 하고 주어졌는데 지금은 시간을 주지 않고 또 이렇게 어떤 긴 사유가 필요 없고 그냥 단답으로 예스냐 노냐로 하는 계속되는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이게 더 격화되는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설가 이문열 씨와 함께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왑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거제 선박 전복 사고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현재 사망 4명, 실종자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